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매 순간 그 흔적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이해받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는 단순한 사회적 예의나 예의가 아닙니다. 이는 훨씬 더 깊은 심리적 현실, 즉 어린 시절에 심어진 트라우마의 표현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정신의 미궁을 탐구하면서 공감하는 아이들, 즉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기대에 민감한 아이들이 평생 겪는 조용한 갈등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발걸음과 결정 뒤에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공감하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자랍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고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적절하다고 느끼도록 내버려 둡니다. 융에게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어린 시절의 실수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때에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마치 소리 없는 사슬처럼 개인을 성인이 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논쟁에서, 모든 결정의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인정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 소리 없는 사슬을 끊는 방법에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자유와 영적 온전함은 타인의 눈에 옳아야 한다는 욕구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기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기 정당화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시각을 통해 공감하는 영혼이 어떻게 해방되고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은 영혼의 가장 순수하고 연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형성기입니다. 공감하는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서 하나의 무게로 느낍니다. 모든 눈 깜빡임, 모든 침묵의 시선, 모든 무언의 반응은 그들의 정신 속에서 공명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공감적 감수성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평생 짊어져야 하는 소리, 없는 상처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종종 부모, 교사 또는 권위자의 무의식적인 판단에 시달립니다. 네오는 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필요 없어. 네오는 더 성숙해져야 해. 와 같은 말은 아이가 내면화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융은 이러한 경험이 단순한 순간적인 무시가 아니라 개인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합니다. 거부된 모든 감정, 모든 반감은 아이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촉발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어떤 의미에서 끊임없는 자기 설명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감정은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그렇다. 이러한 침묵의 상처는 성인이 되어 삶의 모든 측면에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듭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어른은 종종 자기 표현에 신중합니다. 자신의 욕구, 욕망, 경계를 방어하는 대신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는 정신이 자신의 본질과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공감하는 개인은 타인의 인식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심리적 자율성을 희생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함으로써 공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잃고 모든 행동, 감정, 결정을 외부 기준에 따라 형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으로 보상받는 행동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갈등을 피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융은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이러한 칭찬이 개인의 진정한 자아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면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가면을 벗으면 오랫동안 타인에게 형성해온 정체성이 진정한 자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자신의 숨겨진 상처를 인식할 때 자기 정당화의 악순환을 끊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깊은 심리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권위를 인식함으로써 개인은 자신과 세상 모두와 더욱 통합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의 숨겨진 상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입니다. 융은 공감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경계를 잃을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침묵의 상처를 가시화하고 치유 과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공감하는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은 개인의 정신적 통합성을 구축하는 평생의 성취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욕구는 단순한 행동 패턴이 아니라 정신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내면의 딜레마를 겪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해야 할까요? 아니면 타인의 인정을 잃지 않기 위해 침묵해야 할까요? 융은 이러한 갈등이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정당화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방어 기제이지만 내면의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과거에 침묵했던 상처를 되살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종종 인지되지 않는 만성적인 불안을 유발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진실과 감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옳은 기분인가? 헤어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와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기 정당화의 욕구는 영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과거에 거부당하고 폄하당하고 오해받았다는 감정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정당화는 영혼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융은 공감하는 사람 내부의 이러한 내적 갈등이 개성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은 자신의 내적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마음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과거의 거부 경험을 현재로 끌고 오며 이러한 상처는 모든 의견 불일치, 논쟁, 오해 속에서 다시 활성화됩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 성숙은 이러한 순환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정당화의 욕구는 사실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침묵의 내면 독백을 통해 이러한 정당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감정을 논리와 정당성을 가지고 뒷받침하려고 노력합니다. 융은 이 상황을 무의식적 논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이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비판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정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공감하는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칩니다. 침묵의 상처는 이러한 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개인의 심리적 회복력을 시험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정당화의 심리는 공감하는 개인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거부, 폄하, 오해와 같은 경험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적 가치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융은 이러한 과정이 개인의 무의식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공감하는 개인은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상처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처는 모든 갈등과 의견 불일치로 인해 다시 활성화됩니다. 자기 정당화는 일종의 정신적 반사작용이 되지만 이러한 반사작용은 해방보다는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공감하는 개인의 자기 정당화 과정은 또한 다른 차원의 자기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공감하는 영혼의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내적 순환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은 이를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얻게 됩니다. 자기 정당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 개인의 자존감과 영적 온전함을 재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공감하는 개인은 과거에 침묵하는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권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당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전환점이 되는데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 자신의 눈에서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영적 자유로 가는 문을 열고 침묵하는 상처의 짐을 덜어줍니다. 공감자의 자기 정당화 심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영역입니다. 융은 이러한 내적 순환을 인식함으로써 공감자는 자신의 영적 건강을 보호하고 타인과 더 건강하고 진실하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정당화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면의 권위를 되찾고 침묵하는 상처를 치유하며 더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공감하는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는 그들 자신의 수용을 통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공감자의 정신세계에서 강력한 힘의 장 포스 필드로 나타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침묵은 단순히 외부 소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과거에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침묵은 도피가 아닌 보호 기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처음에는 방어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제대로 인식하면 내면의 권위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침묵의 순간에 정신이 스스로를 마주하고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면의 권위는 타인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공감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너는 부족해 또는 이기적일 수 없어와 같은 메시지는 무의식의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흔적은 침묵 속에서 드러나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인도를 인식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침묵은 외부 세계의 의견과 판단을 침묵시켜 공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침묵은 개인이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직면 과정에서 공감하는 사람은 자신의 방어 기제와 감정적 욕구를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설명과 정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면 개인의 영적 자유가 강화됩니다. 침묵은 공감하는 영혼을 위한 명상 공간이 아니라 의식적인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내면의 권위는 침묵 속에서 깊어지는 이러한 자각을 통해 형성됩니다. 침묵의 힘은 공감하는 사람의 사회적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내면의 권위와 연결될 때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통해 공감하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일종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말을 넘어서는 소통 방식을 개발합니다. 공감하는 사람과 침묵의 관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칼 융은 과거의 경험이 무의식의 부담을 만들고 이 부담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형성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침묵은 이러한 부담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엠패스는 어린 시절에 억압되었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이러한 메시지를 인지할 수 있는 명확성을 얻습니다. 이러한 직관과 내면의 권위 덕분에 엠패스는 삶의 혼돈 속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외부 세계의 혼돈에 대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개인은 외부의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인도에 의지하여 행동합니다. 엠패스가 침묵을 통해 얻는 내면의 권위는 의사 결정 과정 또한 변화시킵니다. 융은 자신의 무의식과 연결될 때 더욱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엠패스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침묵은 이러한 내면의 인도를 강화하고 삶의 갈등을 해결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공감하는 영혼은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에 대해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침묵은 또한 엠패스에게 해방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내면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독립의 기초입니다. 침묵 속에서 엠패스는 스스로를 재건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줍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와 무의식적인 두려움에 맞서고 변화시킵니다. 내면의 권위는 이러한 변화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엠패스의 삶의 균형과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침묵과 내면의 권위는 또한 엠패스의 삶의 철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와 조화롭게 사는 것이 영적 건강과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침묵을 통해 엠패스는 자신의 가치, 한계, 그리고 잠재력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적, 사회적 삶 모두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충만한 존재로 이어집니다. 침묵의 힘은 엠패스의 영적 여정에서 나침반이자 안내자이며 힘의 원천이 됩니다. 침묵과 내면의 권위는 엠패스의 영적 진화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엠패스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힘을 깨닫도록 이끕니다.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무의식과 만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직관을 강화하고 해방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침묵을 통해 엠페스는 더 이상 타인에게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권위와 자유롭고 의식적인 영혼이 통합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포기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영적 여정에서 흔히 마주하는 위험이며 반드시 배워야 할 미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무의식적 상처와 마주하지 않으면 타인의 필요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감하는 아이는 사랑과 인정을 구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적 경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시는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공허함과 절망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자기 포기를 자각할 때 그들은 실제로 내면의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자각과 결합된 자기 포기는 내면의 경계를 정의하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포기의 미묘한 차이는 신체적 정서적 경계뿐만 아니라 영적 자각의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공감하는 사람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형성할 때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은 그들의 영적 에너지의 끊임없는 소진과 무가치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욕구를 조용히 억누르는 동시에 엠페스는 타인의 삶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의미와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피로와 외로움을 초래합니다. 자기 포기의 자각은 이러한 장기적인 영향을 예견할 수 있게 합니다. 엠페스가 자신을 포기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내면의 인도를 강화합니다. 융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영적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엠페스가 타인의 인정에 따라 행동할 때 그들의 내면의 목소리는 침묵합니다. 자기 포기는 이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면의 권위를 개발함으로써 엠페스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와 직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영적 독립성과 자존감을 모두 강화합니다. 자기 포기의 심리적 측면은 엠페스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균형을 형성하여 종종 조종과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공감자는 자각하게 되면 자신의 경계를 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포기의 미묘함이 이러한 변화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공감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가 우리의 억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감자가 끊임없이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할 때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압은 무의식 속에 축적되어 정신적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자기 포기에 대한 자각은 그림자에 맞서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감자는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공감자의 영적 독립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타인을 섬기는 것은 영적 균형과 자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기 포기의 인식을 통해 엠페스는 이제 자신의 에너지적 경계를 정의하고 관계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함양합니다. 자기 포기의 미묘함은 엠페스의 영적 성숙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감하는 영혼이 자기 포기의 미묘함을 깨달을 때 타인을 섬기는 방식이 변화합니다. 융은 의식적인 개성화가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엠페스는 자신의 가치와 경계에 맞춰 타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영적 독립과 내면의 권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자기 포기를 포기하는 것은 엠페스의 영적 자유와 자존감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자기 포기의 미묘함은 엠페스의 영적 여정에 대한 경고이자 지침 역할을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엠페스가 자신의 요구를 인식하고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내면의 권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엠페스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적 온전함과 타인을 위한 더욱 의미 있고 균형 잡힌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포기를 버리는 것이 영적 자유, 내면의 힘, 그리고 의식적인 개성화의 열쇠입니다.
통합의 시작은 공감하는 개인의 영적 여정에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통합은 개인의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 모두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공감하는 아이는 평생 동안 타인의 요구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해왔습니다. 이러한 억압된 측면들이 자각과 성찰을 통해 표면화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트라우마나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통합의 시작은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딛는 첫걸음이며 자기 인식의 시작이자 자신의 영적 힘에 대한 인식의 시작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통합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의 그림자에 맞설 준비가 됩니다. 융은 이러한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타인을 섬기는 것 외에도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통합의 시작은 공감하는 사람이 자신과 주변 환경에 더욱 건강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통합은 개인의 자각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 정신적 심화까지 포함합니다. 엠패스가 과거에 억압되었던 고통과 거부되었던 감정을 인식할 때 그들은 그것들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통합된 의식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고통과 기쁨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엠패스는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들을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통합의 시작은 영적인 깊이와 성숙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통합의 여정에서 엠패스는 자신의 내면의 권위를 재발견합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의 권위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과거의 엠패스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통합 과정을 통해 이제 그들은 내면의 인도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찾은 권위는 영적인 자유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통합의 시작은 또한 엠패스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와 욕구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엠패스는 타인의 기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통합의 시작은 공감하는 사람이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에 대해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도록 합니다. 공감하는 영혼은 통합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재발견합니다. 융에 따르면 자각과 의식을 통해 이끌어질 때 영적 에너지는 변화와 창조의 원천이 됩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에너지 교환을 관리합니다. 칼 융은 의식적인 자각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사는 대신 공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책임은 영적 자유와 성숙의 기초입니다. 통합의 시작은 공감하는 사람이 자신과 우주 모두와 조화롭게 존재하는 과정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통합의 길에서 지속적인 내면의 대화를 발전시킵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적인 자각과 무의식을 통해 형성된 대화는 개인의 영적 온전함을 강화합니다. 엠패스가 자신의 두려움, 욕망,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러한 측면을 부정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엠패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통합의 시작은 엠패스가 자신의 영적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분명해집니다. 통합의 시작은 엠패스의 삶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의 영적 성숙은 자신의 무의식적, 의식적 측면을 받아들임으로써 달성됩니다. 엠패스는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자신의 빛과 어둠과 통합됩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엠패스는 고통과 행복을 포함한 삶의 모든 경험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통합의 시작은 영적 자유, 내면의 평화, 그리고 성숙한 의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엠패스의 재탄생은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재탄생은 과거의 고통, 억압된 감정, 그리고 그림자와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본질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엠패스는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고 자신의 존재를 뒷전으로 미루는 아이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자각과 성숙은 이제 그들을 재탄생할 준비가 되게 합니다. 재탄생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자기 수용의 시작이며 자신의 빛과 어둠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엠페스의 재탄생은 융의 개성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개성화는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는 대신 엠페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재탄생은 그림자를 포용하고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환생 과정에서 엠페스는 자신의 경계와 욕구를 재발견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의 영적 건강은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엠페스는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감정은 경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억압되면 에너지 손실과 내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엠페스가 과거에 억눌렀던 슬픔, 분노, 두려움에 직면할 때 그들은 그것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환생은 엠페스가 진정한 자아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엠페스는 환생 과정에서 관계 또한 변화시킵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엠페스는 더 이상 관계에서 단순히 양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경계를 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건강한 행동도 취합니다. 환생은 엠페스가 자신의 에너지와 잠재력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엠페스는 환생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재정의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영적 성숙은 자신의 자아와 무의식적 측면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엠페스는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빛과 어둠과 통합됩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엠페스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고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생은 영적인 자유이자 삶에 대한 전체론적 인식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엠페스의 재생은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과 조화로운 존재임을 발견하는 절정입니다. 엠페스는 과거의 고통과 경험에 평화롭게 맞서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의식적인 선택, 인식 그리고 영적 성숙을 통해 자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재생은 엠페스가 내면의 평화, 자유 그리고 진정한 통합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재생은 영혼의 각성, 의식의 확장, 그리고 엠페스가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재회하는 것입니다. 삶은 때때로 타인의 기대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덜 고민하고 더 안전하게 지내라와 같은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을 침묵시킬 때마다 실제로 자신의 본질을 확인하고 경계를 상기시키며 존재의 힘을 재확립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미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가장 자주 반복하지만 더 이상 비밀리에 하고 싶지 않은 말은 무엇인가요? 감정, 경계 또는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라 자각의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되고 자각의 감각을 불러일으켰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깊은 이해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세요. 각 단계가 당신을 진정한 자에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이유를 즉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수수료를 내고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